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웨비나 진행을 맡은 KCIM 정재영 팀장입니다. 제 옆에는 웨비나를 오늘 함께 진행할 분이 계시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CIM에서 BIM 연구개발 과제와 컨설팅을 맡고 있는 신승일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2개월 만에 이제 웨비나를 다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릴 생각에 좀 떨리기도 하고, 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금일 웨비나는 다음과 같은 목차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며 한 40분에서 45분가량 발표를 진행한 후에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발표를 마친 후에 저희가 선별을 해서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빗을 활용한 철근 모델링 상세화와 도서 작성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9월에 레빗을 활용한 철근 모델링 자동화와 수량 산출이라는 주제로 이제 웨비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반응들이 좋기도 했지만 당시 미처 답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언급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금일 웨비나를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였는데요. 먼저 지난 웨비나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BIM 모델링이 있을 경우에 철근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IFC와 같은 형태의 그 공용 파일 포맷으로 데이터를 변환을 한 다음 별도 산출 프로그램에서 산출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BIM 활용을 하다 보면은 잦은 변경에 좀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그 단점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그 레빗에서 산출을 하고 산출한 데이터 또한 BIM 데이터로 레빗에서 관리하는 것을 제안드렸었습니다. 문제는 그 레빗의 기본 기능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수행 자체는 가능은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예시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 한 개의 보의 철근 작업을 하는데 7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한 개의 보 철근 작업에 7분. 사실 저희가 그 적용하고자 하는 그 건물에는 수백 또는 수천 개의 보와 기둥, 그 외에도 여러 부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 대상의 객체가 이제 다수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하는 것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애드인이라던가 다이나모를 통해서 작업 간소화 또는 자동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처럼 다이나모를 활용을 해서 철근 모델링을 자동화했을 때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일람표 도면 정보를 엑셀에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일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별도 창을 설정을 해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두 가지 방법 중 필요한 부분만 조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시도를 하실 때는 첫 번째 방법을 시도를 하시다가 점점 고도화를 하면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고 있으실 거라 예상이 되고, 저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이나모를 활용을 해서 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객체들의 모델링 자동화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활용하는 모습들을 재현을 했는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위해서 단층의 라멘 구조 건물의 모델링을 한 후 각 부지에 대한 일람을 엑셀로 정리해서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저 보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보 같은 경우에는 G1과 B1 그 두 개의 보 타입을 설정을 해놓고 각 일람에 맞게 엑셀 파일을 작성해주고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잠시 기다리시면 각 일람표에 맞게 이제 모델링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그 영상의 재생 속도는 1배속이고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 영상과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둥 또한 각 부재 일람에 맞게 적합하게 작성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벽체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식을 접목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앞에 총 3가지 방법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벽체의 경우에는 이제 팝업 창을 활용을 해서 상단 또는 하단 정착근의 그 길이를 설정할 수 있게끔 세팅해 봤습니다. 지금 이 팝업 창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로 옵션 값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단 하단 정착근의 길이로 설정을 해놓고 그 철근의 규격을 세팅할 수 있게끔 그 팝업 창을 세팅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게 되면 이제 벽체 개근이 완료가 되는데 하단 정착근들이 잘 들어가져 있고 개구부에 대한 보강근 또한 자동으로 형성되도록 다이나모를 구성해 봤습니다.
작성하는 그 배근의 기준만 명확히 알고 있다면 보강근, 지금 영상에서는 이제 개구부 보강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보강근 또한 구현하는 것에는 이제 무리가 없는 거죠. 이처럼 다이나모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활용 방식 또는 원하는 배근 방식에 맞게 세팅을 해서 모델링 자동화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BIM을 활용해서 철근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이제 두 가지를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철근을 모델링을 해서 그 해당 모델링의 길이값을 기반으로 산출을 하는 직접 산출이고, 다른 하나는 철근을 모델링하지 않은 채로 RC 객체의 데이터만을 활용을 해서 산출을 하는 간접 산출입니다. 간접 산출의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도식처럼 개구부의 사이즈, 벽체의 형태, 상하부 결합 정보 등을 이제 BIM 모델링에서 추출을 해서 일반 2D 적산 방식과 동일하게 접목시켜서 산출을 하는 방식으로 실제 대다수의 산출 관련 프로그램들은 간접 산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직접 산출의 장단점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철근은 실제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이고 오류를 보기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자동화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만 수동 모델링을 해서 산출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델링이 필요한 다른 곳에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그에 반해서 단점으로는 철근을 모델링을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로 하고 설계 변경 시의 업데이트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철근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모델링이 금방 무거워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모델링의 단순 길이값을 기반으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산출서와 다르게 산출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접 산출의 장단점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장점으로는 철근 모델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링 경량화가 가능하고 비교적 시간이 짧게 소요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추출 및 활용 방식을 정립을 하게 되면은 이 철근뿐만이 아니라 거푸집, 구체, 동바리 등으로 산출의 활용 범위를 확장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단점으로는 모델링이 없기 때문에 직관적인 검토가 어렵고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모델링 방식에 대한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델링 없이 데이터에 의존한 산출 방식이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지난 웨비나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각 방식에 대한 설명을 거쳐서 철근 산출을 고려를 하시게 된다면 이제 여러 가지 도입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계실 텐데, 모델링이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경량화가 가능한 간접 산출 프로세스로 시작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장드렸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구축이 된다면 레미콘, 거푸집 등의 산출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정립된 산식 및 작성 기준을 기반으로 철근을 모델링하는 최종 단계 순서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ROI가 좋고 단계별 성과품을 만들어내기 용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철근 모델링 자동화와 산출 방법에 관한 이제 웨비나를 갖춘 후 여러 가지 피드백들과 이제 질의응답들이 있었습니다. 매니저님, 저희가 그때 많이 문의를 주셨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었나요? 네. 웨비나가 진행되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이나 문의를 저희들한테 전달을 주셨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았던 내용들을 좀 꼽아보면은, 먼저 철근 모델링을 통해서 상세 도면 작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정착 및 이음 관련 사항도 이 모델링에 반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세 모델링을 통해서 샵 도서의 활용이 가능한지였습니다. 이 부분들이 웨비나를 시청해주신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포인트였고, 철근 모델링을 한다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웨비나를 마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같이 드리고 고민을 좀 같이 해보고자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레빗을 활용을 해서 철근 상세 모델링을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동화를 통해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결국에 철근 상세 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부분을 사전에 3D로 확인을 하면서 검토하거나 아니면 실제 활용 가능한 샵 도서를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이 상세 모델링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상세 모델링에 참고했던 기준은 LH에서 발간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 공통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 웨비나에서 모든 상세는 아니지만 슬라브 끝단, 벽체 개구부 보강, 그리고 벽체 교차부, 그리고 보호 기둥 정착의 상세 배근 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 이번 테스트 진행은 최신 버전인 레빗 2024 버전을 기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모델링 자체는 이미의 이제 RC 라멘 구조 건축물을 모델링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슬라브는 이제 백은 타입에 따라서 두 가지 타입을 적용을 했고, 벽체와 기둥, 보호는 이제 사이즈나 백은 타입에 따라서 각각 최소 두 가지 이상의 타입을 적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해당 모델링에 이전 웨비나에서 소개해드린 이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활용을 해서 기본 배근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샘플 모델링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배근을 진행을 했는데요. 영상에서 이제 제가 클릭을 하는 이런 버튼들은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애드인처럼 편리하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세팅을 한 버튼들입니다. 이 배근들은 사전에 이제 일람표를 엑셀에 정리한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작성이 되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보 생성을 진행을 했는데요. 스크립트를 실행시켜서 보를 일괄적으로 선택을 하고 약 이렇게 27초 정도 기다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보에 대한 배근이 완료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기둥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를 실행시키고 기둥을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7초 정도 걸쳐서 기둥에 대한 배근이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엔 벽체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을 했는데 이전 웨비나에서 보여드렸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웨비나에서는 이제 기본 모델링 단계에서 계고부에 대한 보강은 제외를 시키고 생성이 되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9초 정도에 걸쳐서 벽체까지 모델링이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둥, 보, 벽체에 대한 기본적인 배근들이 이제 엑셀에 사전에 정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이 화면에서 보시면 철근들의 이제 색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철근들은 각 규격별로 색상들을 통해서 이제 구분이 되도록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전 웨비나에서는 빠져 있었던 슬라브에 대한 배근 모델링입니다. 슬라브의 배근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이 상단에 있는 이미지처럼 A타입과 C타입을 구현을 해줬습니다. 이 각각의 타입을 레빗에서 모델링 패밀리를 인식을 해서 각각 타입에 맞게 적용이 되게 하였고, 배근의 간격이나 규격은 이 하단에 보시는 이미지와 같은 엑셀 일람표 데이터가 적용이 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브의 형상이 사각형인 슬라브에 한해서 일단 다이나모를 통해 사각형인 슬라브를 골라내고 그러한 슬라브들은 장변, 단변을 인식을 해서 각각 X, Y열이 구분돼서 배근되도록 세팅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시면 각각 이제 A타입과 먼저 이런 식으로 슬라브 A타입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타입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구동 속도를 위해서 다이나모 스크립트 자체를 A타입 전용과 C타입 전용으로 구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스크립트를 실행시킨 다음에 일괄적으로 슬라브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시키게 되면은 다이나모 스크립트가 알아서 이제 이 패밀리에 따라서 A타입인지 C타입인지 구분을 해서 A타입만 먼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C타입을 생성하는 스크립트를 실행시키고 이렇게 슬라브를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한 다음 실행을 시켜줍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이런 식으로 각각 타입에 맞게 슬라브에 대한 배근들이 모델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 타입에 맞게 철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확대를 해서 좀 더 상세하게 각 철근을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철근이 상부근인지 하부근인지 아니면 벤트근인지 아니면 혹은 어떤 열의 배근이 적용된 것인지 이 부위에 대한 정보가 각 철근 모델링의 속성값에 입력이 되도록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브까지 기본 배근에 대한 모델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어서 이 슬라브들의 끝단 정착 모델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좌측의 이미지는 LH의 공통도 기준에서 끝단 상세와 표준 갈고리 정착 길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상세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을 하려면 작업자는 이 모델링에서 슬라브의 끝단을 이제 육안으로 확인을 해준 다음에 그에 맞는 상세 도면을 찾아 어떤 식으로 배근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표준 갈고리의 길이나 정착 길이 등을 이 공통도 같은 도면에서 확인을 해서 상세 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 먼저 작업자가 슬라브 끝단을 우선적으로 이제 육안으로 확인을 해준 다음에 공통도 내용을 확인을 한 후 이렇게 수정할 철근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레빗에는 기본 기능으로 철근의 끝부분에 후크를 적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갈고리를 표준 갈고리처럼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길이 또한 기본 세팅 값을 통해서 규격별로 지정된 값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값을 사용하는 것, 이 둘 중에서 선택해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25초 정도 소요가 돼서 한쪽 면의 상세를 모델링을 진행을 해줬고요. 이렇게 슬라브와 이 보에 대한 가시성을 켜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 슬라브의 끝단에 적합하게 이 상세가 적용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모델링을 하는 과정이 각각 이 다이나모를 통해서 자동화를 진행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끝단 슬라브를 확인하는 과정은 이제 그 부분을 시스템이 인식을 해서 파악을 하도록, 그리고 표준 갈고리 길이나 정착 길이 확인 등은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통해서 산출이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된 데이터에 따라서 배근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함으로써 자동화를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개별적으로 선택을 통해 자동화시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끝단에 있는 슬라브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먼저 실행을 시켜주고 이 끝단 상세를 생성할 슬라브들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슬라브를 선택하고 나면은 이 끝단 면이 어느 면인지 그 면을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면까지 선택이 완료된 후에 이제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약 한 5초 정도 후에 모델링이 이전에 수동으로 모델링한 것과 동일한 끝단 정착에 대한 상세가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신 영상에서는 이렇게 각각 슬라브와 면을 어떤 면으로 상세가 생성될지 그런 면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슬라브들을 일괄적으로 선택을 통해 자동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이 슬라브들을 한 번에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할 건데요. 이렇게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주고 보시는 것처럼 슬라브를 전체를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약 한 24초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다이나모를 통해서 각 슬라브가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 구간들을 별도로 추출을 해주고 그러한 모든 해당 구간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정착 상세를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슬라브가 연결되지 않은 구간에 상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처럼 일괄로 진행을 하는 등 원하시는 작업 스타일에 따라서 부분 모델링 혹은 일괄 모델링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호 기둥 정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좌측의 이미지는 LH 공통도 내용입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상세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공통도에서 각 기준을 확인을 하고 모델링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상세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수동으로 적용을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동으로 이 부분을 상세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작업자가 먼저 정착이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되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할 때 이제 기존에 그 작성된 철근에서 배근이 수정돼야 될 부분을 선택을 저렇게 해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철근을 선택을 해서 먼저 길이를 정착 길이에 맞게 수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후크를 적용을 해줍니다. 후크 같은 경우 저렇게 방향이 반대로 돼 있을 경우에는 각도를 조절해서 뒤집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델링에서는 사전 규격별로 적용된 후크 길이 값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부근도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줍니다. 동일하게 후크를 적용을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후크에 이제 사전에 정의된 후크 값이 후크에 대한 길이가 있어도 사용자가 만약에 이를 변경하고 싶다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좀 전에 진행을 하면서 사전 규격별로 적용된 후크 길이 값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레빗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으로 레빗에서는 각 철근에 대한 규격별로 사전에 후크에 대한 길이를 지정을 해서 프로젝트 전체에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슬라브 끝단 정착처럼 이 작업도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활용을 해서 연결된 기둥 볼을 인식을 해주고 각 철근의 규격과 공통도에 따른 정착 길이나 표준 갈고리 길이를 사전에 정리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산된 값들을 기반으로 상세 배근을 작성을 해줍니다. 이 부분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먼저 이 정착이 생성되어야 되는 부위를 확인을 하고 보와 기둥을 동시에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작업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근의 이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전에 수동으로 작업했던 것과 동일하게 상세가 이렇게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근과 기둥과 보의 정착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개구부 보강에 대한 모델링입니다. 개구부도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것들과 동일하게 각 개구부를 모델링해서 인식을 해주고 공통도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개구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벽체에 상부나 하부에 보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해당 보이는 수평 보강근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이제 사전에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통해서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벽체에 대한 개구부 인식은 물론이고 벽체의 상부나 하부에 보가 있는지를 벽체 기준으로 탐지를 해서 이를 토대로 개구부 보강근을 모델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이렇게 개구부가 있는 벽체들이 있고 기본적인 벽체에 대한 배근들만 적용이 된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실행해주고 벽체들을 일괄적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도를 참고를 해서 배근의 규격을 설정을 해주는데요. 물론 이 기준에 맞춰서 기본값을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초 정도 금방 모델링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 각 생성된 이 보강근들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어떤 요소에 해당이 되는지, 유바인지, 수직근인지에 대한 정보들이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추후에 일람표를 통해서 분류를 하시거나 필터를 통해서 구분을 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구부까지 자동화되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벽체 교차부의 상세 배근입니다. 역시 이제 공통도를 확인을 하고 모델링에서 교차부를 육안으로 찾아내어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모델링된 벽체들 간의 교차부를 스크립트를 통해서 인식을 해내고 각 교차부가 T형인지 L형인지 십자형인지 확인하는 것 또한 이제 인식을 해서 진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화를 구현하게 되면 다음 영상과 같이 구현이 됩니다. 현재 이 모델링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T자, 십자가 등의 교차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혀 교차부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주고 역시 벽체들을 일괄로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약 한 10초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이 완료된 모습을 보시면은 앞에서 공통도에서 확인한 기준대로 각 교차부에 대한 상세가 모델링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줌인을 해서 좀 선택을 만약에 해보시게 된다면은 각 철근에 이 해당 배근이 수직근인지 유바인지 등의 정보가 특성창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벽체 교차부의 상세 배근까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완전히 구현해내지는 못했지만 철근의 길이를 절단하는 기능도 현재 저희가 고려 중입니다. 저희가 고려 중인 방식은 현재 이제 상단에 있는 이미지처럼 특정 길이, 예를 들어서 8m 이상이 되는 철근을 인식을 해서 뷰에서 자동으로 분리를 해준 다음에 아래의 이미지에서처럼 평면 뷰에서 절단할 지점이나 구간을 표시해주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이제 주황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구간이 평면상에서 이제 절단할 지점을 사용자가 표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겹침 이음이나 커플링 등 원하는 이음의 종류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처럼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그 상세 배근에 관해서 모델링을 하는 뭐 기능이라던가 자동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중간중간에 그 각각의 기체들을 선택을 해서 자동화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일괄로 선택을 해서 자동화하는 방법, 총 두 가지 중에서 원하시는 바를 적용하시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각 부재별 기본 배근과 상세 모델링은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좀 약간 과다하게 인력 투입이 되는 것을 꼭 방지하시기를 바라며, 완벽한 100%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한 80에서 90% 정도 자동화를 구축해 놓은 다음에 일부 부재들은 이제 개별 생성 기능을 통해서 부분 수정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그 당장의 ROI를 맞춰볼 수 있는 절충점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서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철근 빔 데이터 구축을 하는 걸 자동화하는 것을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가 빔 데이터 구축이 아니라 이 구축된 데이터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사실 저희의 목표인 거잖아요. 오늘 웨비나에서 좀 더 소개해 주실 만한 활용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자동화 상세 배근을 기반으로 샵 도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께 예시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부터는 이 모델링을 활용을 해서 도면을 작성한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벽체 철근 배근도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철근 배근 모델링을 통해서 우측의 이미지와 같은 상세 배근도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평면을 먼저 확대해서 보면은 상세 배근의 내용에 대한 그 내용들이 평면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좌측 하단의 벽체 교차부 및 개구부 쪽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모델링을 기반으로 평면에서도 기본 벽체에 대한 배근과 벽체 교차부에 대한 이런 보강, 개구부에 대한 보강근 등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한번 확대를 해보면 이 텍스트들은 각 벽체에 있는 배근들이 수직인지 수평인지, 그리고 길이는 몇이고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유바가 몇 개나 있고 접힌 각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간격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현재 W300 벽체에 적용된 이런 배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수평근과 수직근의 각 길이별 간격 및 개수들이 먼저 나와 있고, 그 아래에는 교차부에 대한 부분도 수직근의 길이와 개수, 그리고 유바의 경우에는 각 꺾인 부분의 길이와 배치 간격, 개수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맨 아랫줄에는 이제 개구부의 보강근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텍스트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이 정보들이 각 벽체의 파라미터들의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정리를 해줬고, 그 내용들이 태그를 통해서 표출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그 도서의 우측에 보면은 레빗의 일람표 기능을 활용을 해서 밴딩 디테일이 포함된 철근 리스트도 표현되도록 했습니다. 이 이미지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밴딩의 형상과 길이, 그리고 철근의 규격, 그리고 각 그 철근들의 길이, 그리고 부위에 대한 정보까지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BIM을 통해 작성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3D 참고 이미지를 도면에 추가해 줄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도면을 구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면으로도 뷰를 구성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평면과 동일하게 주석을 띄울 수도 있고 철근의 백은 간격을 이 치수선을 활용을 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이 벽체 백은 상세 도면을 구성한 예시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둥에 대한 철근 상세 도면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벽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 이 모델링된 형상을 기반으로 우측의 이미지와 같은 도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각 기둥별로 위치와 사이즈, 그리고 구성된 철근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별로 레이아웃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도면 템플릿과 이 작성할 부재에 대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이나모 혹은 애드인을 활용해서 이 부재별로 적합한 뷰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거나 이 뷰들을 사전 생성된 도면 템플릿 위에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을 자동화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좌측의 이미지에서처럼 도면의 기본 템플릿을 레빗에서 구성을 해놓고 작성할 부재를 선택을 해서 다이나모를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가운데의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 객체에 적합한 ISO 뷰, 평면 뷰, 단면 뷰가 각각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생성된 뷰들을 다시 한번 다이나모를 활용을 해서 사전에 구성한 템플릿이 있는 시트에 배치를 해서 도면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화를 활용을 하면은 도면 작업간에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기둥에 대한 철근 상세 도면의 예시까지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철근빔 데이터의 용량은 좀 다른 부재 대비 좀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레빗 시스템 상에서는 그 철근을 생성을 할 때 그 각 철근들이 뭐 보, 벽체 등과 같은 그 호스트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통으로 하나의 파일 내에서 작성을 하게 된다면 그 건물 규모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컴퓨터는 이제 과도한 시스템 부하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KCIM은 이 호스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링크를 통해서 이제 철근 모델링을 층별 혹은 이제 구역별로 분리를 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이제 검토 중이고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방법들을 찾아낸 상태입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철근 모델링을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면 그 작업 속도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부하 또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무분별한 그 분할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하시는 프로젝트의 규모에 맞게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며 그 가급적이면 그 한 개의 파일이 500MB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방법들로 철근 상세 모델링을 구축을 하게 되면 그 시공상의 문제점들을 좀 사전에 하실 수도 있고 현장에서도 제대로 배근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더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발전시켜서 상세 도면 혹은 샵 도서를 이제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BIM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도서 작성 및 수량 산출까지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물론 그 처음부터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검토를 하시는 것은 좀 어려울 거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혹시나 시작을 하시게 된다면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KCIM에서는 BIM 내재화에서부터 다이나모 내재화, 철근 모델링 자동화, 또는 이제 상세 모델링 자동화에 관해서 컨설팅 서비스를 이제 종합적으로 제공을 하니까요. 본 웨비나가 끝난 후 이제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들어온 질문 사항들에 관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송유선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F의 이제 구축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이나
모델링 구현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시뮬레이션이나 모델링 가능할까요? 이 말씀하신 부분이 시공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이 부분에 대한 모델링 구현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모델링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축에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단지 레빗안에서 전부 다 해결하기는 어렵고 나비스웍스나 그 외 다른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모델을 만들 때는 객체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시는 그 시뮬레이션에 이제 쓰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카테고리도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시는 부분에는 큰 어려움 없이 구현이 가능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주홍 님입니다. 네, 철근, 백은 이제 도면 작성을 할 때 상세화 이슈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세화 이슈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도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화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이제 얼마든지 지금 이미 레빗에서 철근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형상에 대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에 이제 시간을 들여서 어느 정도 세팅을 구성을 해주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슈는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웨비나 때 이제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었던 것들이 이런 상세 배근들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적용하고자 하는 그 건물의 용도를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원 발주처의 발주 기준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다면 저희 웨비나에서는 이번에 이제 LH에서 발주를 했다라는 기준으로 이제 세팅을 했었죠. 이렇다면은 상세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하시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에도 접목이 가능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양우성 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철근 겹침 이음에 대한 길이 분류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고 사용자에서 이제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들, 그 길이 분류에 대한 방법들은 철근의 이제 길이를, 실제로 모델링된 길이를 측정해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은 이제 사전에 최초에 철근을 자동화해서 생성할 때부터 이 길이에 대한 값을 미리 지정을 해서 겹침 미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성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들은 이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변경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이민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철근 모델링 관련해서 편의성을 개선을 하고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과 환경에 대해서 이제 문의 주셨는데 굉장히 좀 약간 넓은 범위의 질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기술과 환경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는 이번에 웨비나에서는 일단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구축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구축을 전체적으로 하시려면은 이 철근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 일단은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거나 애드인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함께 협업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이러한 편의성을 개선시키고 향상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철근 모델링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오토데스크 제품이 계속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기본 기능들이 계속 성능이 향상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식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편의성이 이제 개선이 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점점 좋아졌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 한 3년 전, 뭐해서 한 5년 전쯤 저희가 철근 모델링을 할 때는 너무 시스템 부하가 커서 이제 적용하기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린 이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반해서 이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철근 모델링을 하더라도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이제 부하를 견뎌낼 수 있다라는 그 결론을 내린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다이나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온라인상에서 공개가 되고 있는 그 로직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하시는 철근 프로세스를 적용을 한 그 빔 프로젝트를 수행한 회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행착오들이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접목을 시키자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어려움 없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철근을 만약에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은 뭐 레빗에서는 다이나모가 있고, 그 다음에 인벤터에서는 뭐 아이로직이 있고, 그리고 또한 뭐 라이노에서 보면 이제 그래스호퍼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자동화 기술을 조금 접목을 시켜서 적용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원하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문종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레빗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오류나 에러를 좀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레빗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오류나 에러요. 사실 이 부분들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경험적인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해결을 하려면은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레빗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오류나 에러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표준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국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매뉴얼화되어 있는 부분들 좀 따라 한다면은 에러를 좀 더 줄일 수는 있겠죠.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적용을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객사에서 BIM을 적용을 할 때 그 공동주택을 가장 먼저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미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들, 그런 대상을 적용을 해서 만약에 레빗을 접목을 시키신다면은 아마도 조금 오류라든가 에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함으로써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겠죠. 아마도 좀 시간이 조금 필요로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한주영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배그 모델링을 이제 링크 파일로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 모 파일에 있는 부재를 선택을 해서 모델링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 네. 지금 현재 레빗 시스템 상으로는 모 파일에 있는 부재를 선택을 해서 모델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까 저희가 이제 웹이나 마무리 단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외부에 이 모파일 외부의 철근을 유지를 시키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방법들을 좀 찾아낸 방법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가 완료되면은 공유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워낙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많은 질문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많은 테스트를 거친 후에 3차 웨비너로 아마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한주현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철근 모델링 적용 후 기동 유형이 변경이 되면 해당 객체 하나만 따로 선택을 해서 배경 변경이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제 이 레빗의 이 철근 같은 경우에는 객체에 이제 호스트가 돼서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그룹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묶여 있지가 않고 객체별로 따로따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유형을 변경을 해서 배금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막판에 한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뭐 100% 자동 구축화를 하기보다는 한 80에서 90% 정도 자동화를 구현을 한 다음에 이제 일부 객체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수정을 해라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권해드렸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객체 하나만 선택을 해서 따로 이제 배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문제없이 적용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박희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철근 이음을 적용을 하고 이제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쯤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철금 이음도 적용이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업이 다 완료된 후에 나중에 수정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이런 철근 빔에 대해서 구축을 할 때 가장 많은 그 문의사항을 주셨던 것이 이제 이음이었었고, 저희도 이제 그 이음이 문제없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테스트를 했는데 아무 이상 없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원하시는 바는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임종택 님이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레빗을 활용한 철근 모델링 시 2D 도면과 3D 도면을 적용을 할 때 차이점이라던가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D 도면 대비 3D 이제 모델링에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철근들이 상세하게 이제 엮이는 과정에서 그 철근들에 대한 간섭이나 그러면 그 예전에 그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상세하게 좀 검토를 진행을 하시면서 해결을 해주면서 진행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D로 적용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3D 뷰가 같이 나오는 것 또한 이제 빔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장점이기는 하지만 설계가 변경이 됐을 때 그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게 각각의 도서에 들어가 있는 그 항목들에 직접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는 것. 사실 이게 이제 2D와 3D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가장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효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질문사항은 아니지만 굉장히 기분 좋은 멘트가 있네요. 레빗에서 철근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네요 라고 이제 황성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이런 웨비나를 준비를 하는 게 보람도 또 차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들어와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대다수 좀 답변을 드리기도 했었고, 드리기도 했고,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이후 저희가 미처 답변 드리지 못했던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 본 웨비나가 끝난 후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웨비나를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신승희 매니저님, 오늘 웨비나 진행했던 거에 대한 이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철근에 대한 기본 모델링과 산출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도 주시고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이렇게 2차 웨비나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의견들을 좀 공유해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악플보다 잔인한 것이 이제 무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 웨비나 이후 저희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피드백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웨비나를 준비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준비했던 것들에 대한 보람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가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